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뉴욕 증시의 심도 있는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제 인사이트 주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5월 시장은 그래도 한국장보다 훨씬 나았어요. 한국장이랑 비교하기는 약간 좀 네. 비교도 하지 말라.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네네. 올해 들어서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미국이 주요 국가 30여 개국 중에서 한 12위권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MSCI,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기준을 하면 좀 재미없는 나라 한 10개, 7개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S&P 이번 달까지 해서 얼추 지금 오늘 물론 하루 남았지만요. 미국 날짜로는요. 4.5% 정도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10%가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도 한 8%가 이번 한 달 내에 올라갔습니다. 연초 대비 12% 정도 올라갔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올랐다고 보더라도 상관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번 한 달에 매우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IT가 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렇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유틸리티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유틸리티라는 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력회사, 수도회사거든요. 네, AI 수혜 쪽으로. 네. 예. 우리나라 경제 방송에서도 지금 미국의 전력주 얘기를 많이 할 정도니까 그만큼 전력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수 대비 지수 대비 더 올라간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산업, 이미 소비재 뭐 이런 것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IT,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이번 한 달 동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스타일별로는 여전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앞서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러셀 1000이라는 성장주 1등부터 1000등인데요. 7.4%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러셀 2000 성장주가 4.3%. 그러니까 러셀 1000 가치주가 0.9%, 러셀 2000의 가치주가 2.0%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거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주 큰 것들 위주의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것 중에서도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이 간단하게 5월 한 달 동안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은요. 시가총액 순서를 보면 여기서도 큰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하게 시가총액 위주로 그냥 그림을 그린 건데 오른쪽은 빨간 색깔도 많이 있지만 왼쪽은 대부분이 초록색들이 많이 있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랑 반대이기 때문에 초록색, 뭐 파란색으로 표현하시건 간에 초록색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왼쪽에 많이 올라가 있다, 몰려있다. 이것은 당연히 큰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좀 주요 산업별로 한번 보면 산업별로 보더라도 IT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초록색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과 7월 어떨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약간 좀 주식이 한 이틀째 쉬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6월, 7월은 최근 10년 동안 좁혀서 보면은요, 10년 동안은 6월, 7월이 오히려 은근히 주식 시장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6월 달에 상승 확률은 70%고요. 7월은 1년 12달 중에 가장 좋은 달 중에 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7월 상승 확률은 무려 90%가 되겠고요. 평균 상승률은 6월 달에 0.6%. 7월 달은 3.3%.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요일 날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특정 시기, 특정 종목, 특정 군에 대한 집중적인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인사이트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가 아마 그런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성장주를 상당히 예를 들어서 IT 빅테크 많이 갖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50에서 60% 이상 갖고 계신 분은 그 반대쪽 걸 많이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30% 이내로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성장주, 빅테크를 여전히 늘려가는 그런 시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주시장이 상당히 흔들거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제가 소식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11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건 2개 섹터밖에 없습니다. 9개 섹터 오늘 올랐거든요. 종목 수로 보다 올라간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의 시각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뉴욕 증시는 한 달간 뭐 말해 뭐해입니다. 일단 그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이틀 동안의 그런 쉬어가는 장세 나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것은 성장주에 너무 이렇게 올인이 되어 있다는 점에는 좀 지양하고 좀 분산 투자. 아마 그 부분에서 잠시 후에 가치 배당주도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헤드라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실적 시즌의 마무리. 자, 어닝 시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어제 이 시간에 세일즈포스 실적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정규장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장마감 이후에 델과 코스트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여러 가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이 났을 때 주가의 움직임과 또 이제 뭐 어닝콜이 나오고 나서 주가에 또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은 월가의 평가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실적 바로 났을 때 큰 흐름보다는 하룻밤 저희 한국 시간에 보면 낮 시간 지나고 밤에 정규장이 열릴 때 흐름은 상당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저는 코스트코랑 델컴퓨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트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는 매출과 주당이익이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은 580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570억 달러로요. 574억 달러로 한 5, 6억 달러가 좀 부족했지만 큰 문제거리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당이익은 3.70 달러가 예상됐는데요. 3.78 달러가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은 6%가 예상됐는데 6.6%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16.5억이 예상됐는데 16.8억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1% 올라가면서요. 정규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사상체육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코는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헤드라인 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멤버십입니다. 연회비 여러분들 코스트코 갔을 때 내시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연회비 인상 기록은 언제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연회비입니다. 왜냐하면 연회비가 이 회사의 결국 이익 구조의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오늘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거로 보면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약간 실망.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강조드린 바지만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고 수준 높아 있다는 거. 거기에 일단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최근에 한 20번의 그 어닝콜 실적 발표하는 날 보면 절반 정도는 떨어지고 절반 정도 올라갔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델 컴퓨터입니다. 델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최근 1년 동안 한 200~300%가 올라가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매출과 이익 전부 다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대 이상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는 주가 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블룸버그에서 뉴스에서 잠시 전에 간단하게 업데이트한 소식이 나왔는데 딱 이겁니다. AI 서버, 앞서 얘기 나왔던 AI 서버, AI 최적화 서버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AI Optimizing 서버라는 건데 그 시장 이번에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블룸버그의 시각으로 보면 백로그라는 거가 이제 수주 잔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투자자를 감동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일즈포스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오늘 다우지수의 하락에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뭐다? 세일즈포스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시간의 상황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델 컴퓨터 때문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규모를 보면 세일즈포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일즈포스는 한 4년 전에 다우존스에 들어간 주식, 그러니까 다우지수 30개 주식 중에 하나를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 성적표만 보시면 빨간색이 상당 부분이 많이 나왔죠. 매출, 이익, 그리고 이번 분기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보면 그림에서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분기, 그리고 아래는 금년의 연간 분기인데요. 빨간색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평가를 보면 최소 21곳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다 하향했습니다. 저희 보면 가운데 올린 곳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투자 의견이 이미 매도 의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2 옮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저희 너튜브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걸 보고 AI 서버 과대평가 아니었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세일즈포스와 델 실적 나온 거 보고 AI 성장세에 잡음이 나온 것 아니냐, 그건 너무 섣부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섣부르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I가 지금의 시장에서 변화에 주도 있는 건 분명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만 보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만 보고 테크놀로지만 보고 다 거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이번 실적 시즌의 투자 전략, 대표적인 투자 전략가 데이비 코슨도 얘기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책임자는 그 수석 투자 전략가 중에 한 명은 사비타 마리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전방위적인 산업에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은 지금 AI가 모든 산업에 네. 전방위적, 그리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주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장은 상당히 더 갈 수밖에 없다.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타이밍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바로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가 주목할 만한 배당주를 선정했는데요. 물론 성장주가 가장 좋고 저 엔비디아 오늘 3.77% 하락한 것을 보고 이제 좀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자. 여전히 좀 기억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하도 그러니까 뭐 전력주까지 하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방송, 경제뉴스, 심지어 우리나라 지상파 대표 뉴스 시간에도 엔비디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 늘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뭐라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균형감을 가셔야 되는데요. 그 균형감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주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올랐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CNBC가 썬버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어떤 시각을 인용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 보면 홈디포라든가 시티그룹, AT&T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최근에 좀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약간 또 반등을 시도하거나 이런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접근 쉽지 않으신 분들은 배당과 관련된 ETF들이 몇 개 있습니다.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했다거나 10년 연속 배당을 했다거나 5년 연속 배당을 했다거나 이런 배당 ETF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가는 것이 성장주 올인했을 경우에 스트레스에서 제가 말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론자의 등장입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가치 투자가이자 비관론자인 제레미 그랜섬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올해 2월에 AI 버블 경고도 냈던 사람이잖아요. 네, 제레미 그랜섬 하면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분이고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로 인베스터 중에 하나고 이분이 자신의 회사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이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가치주를 얘기하고 이 시대에 한 2번 정도의 엄청난 버블을 정확히 맞췄다고 해서 또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너무 비싸지 않고 퀄리티를 꼭 보는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가프라는 영어식 개념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은 성장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항상 얘기하는 것이 퀄리티 지표를 얘기합니다. 퀄리티 지표. 그래서 퀄리티 지표를 맞는 것이 GMO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데 퀄리티 QLTY라는 ETF를 작년에 11월 달에 이게 출시했는데요. 이 주식이 이 ETF가 아직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지만 S&P 500을 지금 당장히 이기고 있겠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주식들을 갖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타디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